363쪽 뭐라고 나왔어요? 원인이 상속.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상속 받았어요. 상속 받았다고요. 상속. 그래서 자녀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사망해서 일반 주택을 뭐 받았다? 상속. 원인이 상속이죠? 그럼 몇 개요? 집이 두 개. 두 개. 그럼 상속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죠? 처분기한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반 주택. 그러면 항상 요건은 뭐다? 하나로 본다.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원칙이 몇 년 이상 보유다? 2년 이상 보유. 이거야 언제든지. 그래서 괄호는 보지 마세요. 두꺼운 글씨. 자, 상속. 뭐를 팔았어요? 비과세 적용 두 번째 나왔잖아요. 상속받은 주택. 괄호 보지 마세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파란 글씨.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거잖아요. 연수가 들어가면 틀려요. 언제든지. 그래서 자녀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은 2주택이 돼서 과세를 합니다. 자녀주택을. 이거를 먼저 팔면은 과세예요. 상속주택은 나중에 팔아야 돼요. 나중에. 그럼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인데 귀신 나오는 집이야. 수리를 안 해서. 그래서 애들이 가면 안 가려고 그래, 이 집을. 근데 법은 살던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이거 팔고 돈 챙기고 투기하더라 이거지. 비과세 받으려면 자녀집, 살던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3번. 자, 동거복량. 동거복량이죠?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효도주택이야 이거. 동거복량이에요. 동거복량. 그래서 자녀도 집이 있어. 그리고 부모님도 집이 있다고요. 부모님도. 그래서 타이틀이 뭐다? 동거복량. 그래서 주민등록을 합치는 거야. 합쳤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살다가 동거복량 하기 위해서. 그럼 합쳐서 몇 개가 됐어요? 두 개. 그럼 부모님이랑 합쳐야 돼. 부모님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직계 존속. 존속과 합쳐야 돼요. 몇 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과 합쳐야 돼요. 58세 안 되는 거예요. 만 60세 이상. 요즘 만 60세 이상은 거의 안 합치죠. 그죠? 자녀랑 합치면 며느리가 싫어해요. 만 60세 이상. 그러면 장인장모 된다 안 된다? 장인장모도 되는 거예요. 괄호.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366. 괄호. 364네요. 그죠? 그래서 장인장모도 된다고요. 뭐라고 나왔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제외하면 틀려요. 장인장모도 되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장인장모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라 그래야 돼요. 장인어른 하면 멀게 느껴져요. 여자는 우리 집 오면 아버지, 어머니라 그러잖아. 남자는 뭐 장인어른, 뭐 장모 이러면 기분 나빠요. 요즘은 어머니, 아버지 이래야 여자가 좋아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대답도 안 해. 일산의 특징은 내가 알아. 총에 다 알아듣는다 이거지. 혼자 떠들어라. 자, 그래서 60세 이상.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78세. 어머니. 그리고 남자는 58세. 된다 안 된다? 60세 안 됐잖아. 남자. 사별했어. 남편이 일찍 죽어서 아버지가.
여자가 재혼한 거예요, 어머니가. 한쪽 이런 경우 된다 안 된다? 된다. 사별나는 경우 있으므로. 그래도 어느 한 사람이 뭐라고 나왔어 거기? 일부가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거야. 사별할 수 있으므로. 다 포함이야.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 사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몇 세 차이나? 이 정도면 적당하지? 여자분 앞에 물어보면 황송하죠 그래요 답이? 된다고요. 근데 왜 자녀가 반대할까요? 이런 경우 있잖아. 한쪽이 사별하면 가장 큰 효도는 짝을 찾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다? 자식 눈치 본다고요. 왜 자식이 반대? 재산이 있을 때는 나눠주고 짝을 찾아야 돼. 20억이 있으면 3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자녀가 2명이면 n분의 1씩 나눠줘. 그럼 나눠주고 새파란 여자 데리고 오지? 그러면 찬성해요. 본인이 안 모셔도 되잖아. 재산은 그대로 두고 이상한 년이 들어왔어요 여기? 그러면 재산 뺏길까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야 그 개그맨 이문식인가 최문식이 있잖아. 개그맨 그거 있잖아. 창하고 문식이 몇 살 차이나? 30세 차이 나잖아. 그래도 재미있게 살아요. 알아들어서 30살 20살은 나이도 아니에요. 빨리 죽을 뿐이지 상대방이. 그 롯데그룹 회장 있잖아. 90 넘었잖아. 남자는 90 넘어가야 힘 떨어져. 그때는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 90까지는 팔팔해요 지금 남자들은. 그 여자가 몇 살이야? 나이가 40살 차이 나요. 그럼 마누라 40살 차이 난다고요. 그래도 아무런 뭐 없이 90까지 살아가요. 나이 차이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사랑은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사랑은 마음과 머리로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세금 혜택을 준다? 이건 10년이야. 요건이 10년 이내. 요건이 5년 이내 하면 틀려요. 10년 이내. 이거는 순서를 안 따져. 효도주택이니까 먼저 파는 거. 그럼 이런 경우는 며느리가 어떤 집을 먼저 팔아? 부모님 걸 먼저 팔겠지. 그럼 몇 개로 본다? 항상 요거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2개지만 하나로 본다. 팔아먹는 거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 단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를 따지고 항상 이 원리는 똑같다고요. 몇 년 이내? 10년 이내. 그럼 이제 자녀 집 하나 남죠? 이것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하나니까. 자, 그 다음 밑에 혼인. 밑에 혼인의 혼인. 자, 이번에는 혼인에서 2개가 된 거야. 그래서 혼인하고 보니까 남자도 집이 있고, 그 다음 혼인하고 보니까 여자도 집이 있네. 여자도 집이 있는 거죠? 일명 이거는 돌싱이 되겠네 대부분. 처음부터 결혼할 때 집 있는 자가 극히 드물어요. 그죠? 보통 월세 전세로 많이 출발하잖아요. 조상을 잘 만나면 몰라도 대부분 98%가 결혼하면 월세 전세로 출발해요. 저는 월세도 없었어요. 하숙비만 있었어요. 한 달에.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그죠? 인생이. 나이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나이 안 따진다고요. 남자 78세 여자 58세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사랑은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지. 알아들었어요? 나이 안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요건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10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도 먼저 항상 5년 이내 먼저. 순서 안 따져요. 먼저 파는 거는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둘 다 보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년 보유해야죠. 팔아먹는 거. 5년 이내 요건이. 왜 이거는 5년이야? 오래 살아라 5년. 6년째 헤어지면 또 따로따로 비과세 받죠? 오래 살아라 5년. 이거는 왜 동거복량은 10년이야?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제일 싫어하는 게 신세대 유지예요. 92%가 시어머니를 싫어해요. 막 관여하니까 이게 관여해. 그래서 자식을 장가 보내고 시업 볼 때는 이거를 딱 닫아야 돼. 딱 닫고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해야 돼. 이거 떠드는 순간 골치 아파져요. 잠깐 이거 떠들면 골치 아파요. 이거는 오래 살아라 5년. 10년간 뭐 합친 거죠?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애를 먼저 팔까요? 이거 집을 5년 이내 팔면 되잖아. 6년째 팔면 과세예요. 남자 집을 먼저 팔겠지. 그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자가 돈 챙기고 용돈 주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돈 챙기고 일주일 돈 주다가 여자가 행방불명되고 이 할아버지는 뭐다?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와. 동네방네다 찾으러 돌아다녀요. 파출소부터. 그 뜨거운 여름날 일주일 동안 찾으러 다나가 이 떼약볕에 급사하고.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적당한 게 좋다. 그 남자가 평균 수명이 몇 년 빨리 죽나요? 의학적으로 약 7년에서 8년 빨리 죽어요. 남자가 의학적으로 7, 8년 빨리 죽어. 띠동갑이야. 말을 들어서. 거기 왜 뭘 털어주는 거야? 등에 남편이야 거기? 뒤에 뭐가 붙으니까 공부하다가 벌써 뭐를 띄워주네. 집 남편 가서 잘 띄워줘요. 이렇게 나오면 다 친절해져. 그래야 살아가죠. 그죠? 남이 남자지만 남이 남자 맞죠? 등 슬슬만슬 빼주잖아.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난 뭐 설명하다 말았어. 자고간 됐어요. 까먹어버렸어. 뛰는 순간. 나도 좀 띄워줘요. 나중에. 자, 그 다음 다 하지 말고 6번. 시험에 나온 거 6번. 오른쪽 6번. 자, 이번에는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어. 고향에. 시골에 가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거야. 농어촌 주택. 6번. 그럼 이거는 농어촌 주택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상속받은 거예요.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거라고요. 여기에 상속은 일반 주택을 상속받은 거고, 여기에 상속은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럼 똑같아.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알아들었나요?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면 돼요. 그래서 6번 뭐를 팔아야 돼? 일반 주택.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합니다. 그럼 5번도 똑같아. 원리가 문화재 주택. 문화재 주택을 하나 갖고 있죠? 역시 문화재 주택이 뭐다? 전통 한옥촌. 저기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잖아. 5번 하고 있어요. 이런 뭐다? 문화재 주택. 그런 거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역시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 주택. 보존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두 개예요. 자, 그 다음 366. 제일 밑으로 내려와요. 366. 실수요 목적. 366. 실수요 목적이죠? 자, 실수요 목적의 수도권 밖 지방이에요. 지방 가서 하나 샀다. 실수요 목적이 뭐다? 근무상, 질병치료, 취약. 그래도 배우자가 지방으로 발령받았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또는 애들이 뭐다? 취약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거요. 그럴 때는 집을 하나 샀다는 뜻이에요. 자,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고향에.
고향에 일반 주택. 그래서 뭐를 사는 거야? 수도권 밖. 지방 가서 하나 샀죠? 그럼 몇 개? 두 개야. 두 개. 지방은 왜 샀어? 수도권 밖. 실수요 거주 목적. 세 가지. 취약 때문에. 근무상 때문에. 질병 치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7번. 이런 거 악용하잖아. 이러니까. 이거. 왜 지방으로 가 애들 데리고? 스카이 대학 보내려고 농어촌 전형하잖아. 우리 선배가 저 스카이 대학 보냈어요. 일로 가서 내신 1등급. 그래갖고 스카이 대학 들어갔다고요. 농어촌 특별 전형을 악용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근데 놀아. 박사야, 박사. 영어 박사 뭐 다 박사야. 근데 취업을 됐는데도 승질나면 그만둬 버려. 2년 동안 노니까 계속 놀아. 그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놀더라고요. 장가도 안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눈은 높아. 눈은 뒤지게 높아요. 박사니까. 자, 그럼 이거 팔아야죠? 역시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 몇 년 준다? 3년. 3년 주는 거예요. 파는 기간 원칙이 3년. 이거를 먼저 팔아야 돼. 그래서 3년이란 단어가 나왔네. 3년 이내. 그냥 3년 이내 하면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즉 법정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근무로 갔으면 근무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애들을 시골로 학교로 전학 갔으면 졸업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집이 5개야. 5채라고요. 완전 투기꾼이죠? 2개는 그래도 덜 투기꾼이야. 부득이하니까. 완전 투기꾼이야. 그럼 4개는 임대주. 임대사업 한다고. 하나는 거주해. 거주한다고. 4개 임대주 써요. 그럼 임대주 줄 때는 주택으로 안 봐요. 주택수 따질 때. 그럼 이거는 뭐 임대주잖아. 그럼 이거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잖아. 원래는 5채지? 5채잖아. 근데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5채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 2개도 똑같아요. 하나는 임대사업하고 하나는 지가 살고. 그러면 2개로 안 보고 뭐다?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근데 반드시 뭐 해야 돼?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돼. 거주잖아. 거주하던 주택. 그러면은 하나로 본다.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봐. 그래서 계속 이제 임대하잖아요. 그죠? 8년 동안. 계속 임대. 그래서 이거 비과세 받지. 비과세 받지? 그럼 또 하나 사. 또 하나 사. 2년 거주하다가 팔면은 또 비과세야. 그래서 비과세 받고 또 2년 거주하다가 하면 계속 비과세잖아. 계속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법은 뭐다?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면 뭐다? 한 번만 비과세해줘. 한 번만. 계속 악용하더라 이거지. 계속 악용하니까 최초로 한 번만. 그럼 이거는 다 다주택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 전에는 뭐다? 계속해서 이게 절세 재테크의 수단이었어요. 계속 2년마다 사고팔고. 자, 우리 시험은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거주주택이야. 자, 꼭대기. 뭐를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 가정어린이집은 할 필요 없어요. 장기 임대주택. 몇 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단 거주주택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기억에 사업자 등록과 임대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과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구청 가서 등록해야죠. 그 세무소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임대사업자니까. 그리고 포인트는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 중요한 거는 이제 요약집에 나와요. 반복 비과세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택은 최초권만. 알아들었나요? 한 번만 비과세요. 한 번만 비과세하는 거라고요.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시행령에서 금년에 최초. 이거는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네요. 시행령 전에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박스 봐요. 자, 임대주택 3개잖아. 박스. 그럼 임대주택은 뭐다? 3개죠? 거주하는 주택은 몇 개? 하나. 그래서 임대주택은 주택수로 안 봐요. 하나로 본다. 하나로 봐서 뭐를 팔 때? 거주주택을 먼저 팔 때는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중요한 거는 보유기간은 2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뭐다? 보유. 하면 틀려요. 2년 이상 뭐다? 거주. 자, 여기까지가 뭐다? 1세대 2주택이에요. 네, 기초. 그래서 368에 딱 나와 있네. 자, 368에 딱 배운 것만 하는 거예요. 기초니까 거주 이전. 거주 이전 나왔죠? 그 별을 딱 붙여. 그 박스. 별 딱 붙이라고요. 자, 거주 이전. 자,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돼. 팔아먹을 때는 꼭대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된다? 종전. 그럼 종전 거를 팔 때는 하나로 본다.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원칙이 몇 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그 다음 동거복량과 혼연은 동기복량은 10년 이내예요. 혼인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중요한 거는 먼저. 순서 안 따져. 먼저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수도권 밖 주택이다. 옆에 적어요. 수도권 밖. 지방이죠? 지방에 가서 왜 갔어요? 취약, 근무상, 질병 3가지 적어요. 수도권 밖 집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질병, 취약, 근무상 형편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냥 3년 하면 안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4개, 4번째까지 수도권 바뀌죠?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투기 목적으로 보는데 일정 기간 안에 팔 때는 투기 목적으로 안 보겠다. 알아들었나요? 일정 기간 지나서 팔아먹을 때는 투기로 봐버려요. 3년 이내에 팔아라. 5년 이내에 팔아라. 10년 이내에 팔아라.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은 상속부터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 부득이하니까 투기 목적으로 안 보니까 연수가 없어. 상속받으면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됐나요? 자, 등록문화재도 일반주택, 농어촌주택도 일반주택. 자, 장기임대주택 딱 별 표시해.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죠? 반드시 거주주택이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가 붙어야 돼요. 자, 오늘 프린트 봐요. 프린트가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프린트 똑같은 거예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일시적인 2주택 프린트.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정확히 나왔어요. 3년 이내에 팔아야죠. 어떤 거를 종전. 단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2년에 2년.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2년 이내에 항상 어떤 거를 먼저 팔아라? 종전. 구체적으로 나왔죠?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또 배운 데에서. 자, 근데 제일 밑에 봐요. 장기 임대주택. 자, 임대도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일단은 제일 밑에 양도시기 제한 없음. 언제든지 뭘 팔면 된다? 거주주택을 팔다. 이거 최초권만 비과세해. 한 번만. 최초권만 계속 비과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현행법은 최초라고 적혀 있잖아. 한 번만.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몇 년 이상 보유하라? 2년 이상 보유하라.
보유하라 그러면 틀려요. 2년 이상 뭐다? 거주하라. 잘못되면 빨리빨리 그렇게 찍어야 돼요. 자, 오른쪽 기본서로 갑니다. 369 09번 369 09번 나와 있죠? 이거 뭐다? 이거 조합원 입주권이잖아. 조합원 입주권이 나왔어요. 쭉 나왔잖아요. 자,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출판 한번 보자고요. 자, 집이 있었어. 원조합원을 얘기하는 거야. 주택. 이게 뭐가 들어간다? 재개발, 재건축 등이 들어가죠? 집이 하나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 갖고 있었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죠? 인가가 나는 순간 이 집은 뭘로 바뀐다? 뭘로 바뀌어?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집이 뭘로 바뀐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합니다. 뭐를 양도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양도할 때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일 연재 뭐가 없어야 돼요?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 다른 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이 돼서 과세예요.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근데 1번 나왔네. 1번 나와 있죠 거기? 조합원 입주권 1개 하나. 됐어요? 쭉 가서 빈집 쭉 나오는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이럴 때는 취득 권리로 보지 않고 집이 있었죠? 하나로 보아 비과세를 한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세 번째 줄 비과세 요건에 해당돼야 돼.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비과세 요건이 뭐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원 입주권은 이제 집이 아니죠? 취득 권리지만 하나를 판 걸로 봐서 어떻게 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박스 기억까지만 봐요. 양도일 현재 뭐가 없어야 돼?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시험장에 가면 있는 경우는 과세예요. 먼저 파는 거는. 없는 경우.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됐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은 뒤지게 복잡해. 출제된 적이 없다. 딱 이해만 출제됐어요. 포인트는 뭐다? 양도일 연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는 하나로 본다. 단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2년 이상 보유. 여기까지만 출제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집 놔두고 이제 하나로 들어옵니다. 자, 374. 374 봤어요? 자, 지금부터 무슨 주택으로 들어간다? 겸용주택이에요. 나왔어요. 겸용. 1구입니다. 1구. 겸용주택이 뭐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상가주택 하나에 하나.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상가용, 겸용.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 그래도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사용용도에 따라. 1층은 상가 개인 소유네. 2층은 주거용. 이렇게. 그럼 상가주택도 주택이잖아요. 겸용주택도 주택이죠? 겸용주택도 주택이잖아 일부가. 그러니까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해줘야 되겠죠? 그럼 잘 들어요. 면적 갖고
달라져요. 50대 50이다. 사용하는 면적이 똑같죠? 똑같잖아. 똑같을 때는 따로따로 봐. 50%는 주택으로 보고, 주택으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해줘? 비과세. 50%는 상가는 주택이 아니죠? 과세.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주택이 넓어. 60. 이렇게 40. 그럼 이럴 때는 전부 뭘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팔아먹을 때, 상가주택을 팔아먹을 때는 보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40, 상가가 크죠? 60. 그럼 이럴 때는 역시 따로따로 보고, 중요한 거는 뭐다? 주택이 상가 면적보다 1cm라도 클 때만 전부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 점포주택을 지을 때 건물주는 뭐다? 1cm라도 주거 부분을 크게 짓습니다. 나중에 팔아먹을 때 비과세 받으려고.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양도세죠. 양도세는 왜 만들었어?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투기 방지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좁아. 어떻게?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알아들었나요? 같을 때는 상가는 과세하겠다. 그래서 상가주택을 팔 때는 주택 부분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으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같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이유는 상가 과세하겠다. 이거 3번 출제됐어요. 자, 나와 있죠? 기억만 알면 되잖아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복합됐잖아. 복합돼 있어요. 복합됐다. 복합이 뭐다? 겸용주택이에요. 그래서 박스 보라고요. 그거 헷갈리잖아. 박스 봐요. 자, 박스 첫 번째 줄만 알면 돼. 첫 번째 줄.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죠? 기초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9억이 안 넘어가면 전부 비과세 줍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그거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됐나요? 그럼 밑에는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외우면 안 돼요. 왜 클 때만 주택으로 봐? 클 때만 주택으로 봐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 같을 때는 왜 따로따로 봐? 상가는 과세하겠다 이거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입 벌린 쪽이 큰 쪽이에요. 입 벌린 쪽이 큰 쪽이라고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뭐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그럼 이거는 매년 재산세 내야지. 보유할 때는 세금 혜택을 줘. 보유할 때 재산세에서는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이다. 이렇게 달라요. 팔아먹을 때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클 때만 세금 혜택을 줍니다. 자, 그 다음. 자, 용어 정리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다. 고급이 아니라 뭐다? 고가. 고가야 고가. 그럼 집이 하나예요. 역시. 집이 하나라고요. 그럼 고가주택의 정의를 알아야 돼. 실지거래가액이 얼마 넘어가는 거? 9억 초과하는 모든 주택을 고가주택입니다. 뭘로 따진다고요?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오른쪽 공구에 나와 있죠? 고가주택의 범위. 그럼 고가주택도 주택이잖아.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줘야 되겠죠? 고가주택도 주택이니까. 그럼 잘 봐요. 9억까지만 비과세합니다. 9억까지만. 9억을 넘어가는 거는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간다. 3번 출제됐어요. 9억 이하만 비과세. 초과는 과세. 초과 부분만.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전부 비과세한다. 전부 과세한다. 틀려요. 9억 초과되는 것만 과세합니다. 그럼 결국
9억까지는 일반 주택이에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9억 초과가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이잖아요. 자, 넘어가요. 276페이지. 376페이지 꼭대기. 자, 거기 나왔잖아. 시기. 꼭대기 까만 거 나왔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얼마를 빼? 9억을 빼. 9억을 빼면 뭐가 남는다는 거다? 초과가 남는 거다. 이거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얼마를 빼? 9억을 빼면은 뭐가 남아? 초과 부분을 비율만큼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뭐만 알면 돼?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초과 부분만 이런 공식을 통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7, 8 한번 볼까요? 실지거래가액 10억 받았다고요. 10억. 그럼 10억이니까 일반 주택이다,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전부 과세한다, 전부 비과세한다? 틀려요. 9억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봐요. 10억 돈 받았죠? 그럼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지출된 필요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경비. 취득가액도 있고 자본적 지출에 있고 양도비도 있겠죠? 필요한 경비가 8억이야. 8억. 그러면 빼야지. 빼면 얼마 남았어? 2억.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도차익. 좀 이따 배우죠? 2억 벌었잖아. 필요경비가 8억이라고요. 필요경비가 뭐예요? 세 가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좀 이따 배워요. 그럼 얼마 남았어? 2억. 그럼 2억을 다 과세 안 해요. 고가주택이잖아. 그러니까 9억 초과만 과세가 들어간다. 그럼 9억 초과를 빼내야 돼요. 어떻게 빼낸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양도가액이 얼마다? 10억. 10억 분의 10억. 얼마를 빼야 초과가 남아? 9억.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0억 중에 1억만 양도세를 계산하고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한다는 뜻이에요. 10억 중에 1억만 과세하라 이 얘기예요. 10억 중에 9억은 일반주택이죠? 과세하지 말아라. 그럼 10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가 나와? 2천만 원. 10분의 1이니까 이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되는 거야. 이거 갖고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대로 대입시켰잖아요. 그래서 엉터리 중개업자는 어떻게 얘기해? 10억에 팔았죠 계약서? 그럼 고가주택이잖아. 그럼 물어보잖아. 소비자가 고가주택 어떻게 세금 계산해요? 9억 빼고 1억 갖고 과세한다. 잘못돼요. 개인마다 필요경비가 다 달라요. 필요경비를 빼는 거라고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취득가액 얼마에 샀냐고요. 자, 밑에 확인예제. 확인예제 이렇게 출제되잖아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10억에 양도했다.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죠? 똑같잖아. 어디서 많이 본 글씨 아니에요? 자,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고쳐요 문제를. 12억에 팔았어. 한번 해봐요.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총 필요 경비는 뭐다? 8억. 똑같다 가정하고. 12억이라고 고쳐보라고요. 한번. 그럼 일단은 빼야지. 12억에다가 얼마를 빼? 8억. 그럼 4억 남았죠? 여기에서 9억을 빼내야 돼요. 초과 부분을 곱하기 12억 분의 얼마? 12억 분의 12억 빼기 얼마? 9억.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얼마만 과세하겠다? 3억만. 숫자만 바꿨어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래야 초과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3억. 4분의 1이죠? 그럼 얼마가 돼? 얼마? 1억. 답이 1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을 초과하는 거는 과세다. 이거는 계산도 아니고 이거는 산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이거 계산 문제예요. 제일 쉬운 거. 그럼 100억에 팔았으면 어떻게 과세해요? 100억에 팔았으면 100억 분의 9억은 비과세. 100억 분의 91억은 과세. 숫자가 너무 많네요. 자, 20억에 팔았어. 20억에 팔면 2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20억 중에 11억은 과세. 왜 이런 공식을 쓸까요? 필요경비가 개인마다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9억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애는 필요경비가 2억도 될 수 있고 어떤 애는 필요경비가 8억도 될 수 있죠.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필요경비를 빼고 전체 차익이 나오면 9억 부분을 비율만큼 빼낸다. 첫 번째 계산은 무조건 뺀다. 무조건 빼. 2억 나왔죠? 그럼 9억 초과 부분을 다시 한번 계산한다. 무조건 빼. 그래도 안 되면 2억 나왔지? 2억 여기까지는 인간적으로 되잖아요. 10억에서 8억 2억. 그럼 2억보다 적은 걸 찍어야 돼. 2천. 2억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만할래. 자, 그 다음. 자, 10번 다가구. 다가구예요. 다가구. 원룸 투룸이잖아. 이거 다가구. 원룸 투룸. 이걸 이게 다세대가 아니에요. 다가구를 팔았다고요. 원투룸. 원룸 투룸 이런 거를 다가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세법에서 다가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법은 팔아먹을 때 공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세법은. 그래서 세법은 등기등록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로 따지죠. 다가구 원룸 투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팔았어요? 1번 나와 있죠 거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봐.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다가구가 3층이야. 원투룸이 19개야. 예를 들어서 이거 다 호별로 구분돼 있죠. 이렇게 호별로 구분돼 있잖아.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실질.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그럼 뭐라고 나왔어? 항상 세법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몇 개로 본다? 하나씩 보는 거야. 원칙은 하나씩 본다고요. 근데 어떻게 팔았어?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라 팔았잖아. 통째로 팔았어요. 통째. 이거를 하나씩 팔면은 뭐다? 여러 개로 봐요. 여러 개로. 각각 하나로. 근데 이거를 통매했다. 하나로 통매하면 전체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즉 네 글자로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세법은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했다. 이거 하나씩 파는 거요. 여러 개로 본다고요. 공동주택. 근데 이렇게
하나씩 팔지 않고 하나로 통매하면 전체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9억까지는 세금 혜택을 줘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하나로 팔 때는 하나로 본다. 각각 팔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이 얘기예요. 각각 팔면 각각 하나로 본다. 여러 개. 하나로 팔면 전체를 하나로 본다. 즉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뜻이네요.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자, 정리하죠. 프린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꼭대기 안 했잖아. 1번, 2번, 3번. 이거 1가구 1주택이에요. 집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고가주택 하나. 오늘 프린트 봤어요? 오늘 프린트 고가주택 하나. 그럼 몇 년 이상 보유? 2년 보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됐죠? 그래서 고가주택의 정의는 9억 초과. 무슨 가격으로 따진다?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는 9억 초과만 과세예요. 9억 이하는 과세를 안 한다. 자, 그 다음 겸용주택. 상가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는 투기 목적이죠. 어떨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클 때만.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보다 클 때는 뭘로 본다? 전부주택으로 본다. 입 벌린 쪽이 큰 쪽이에요. 같을 때는 전부주택 하면 틀려요.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그렇게 나와 있나요? 한글로 적어요. 이해 안 되면 클 때만 이렇게. 자, 다가구 어떻게 팔았어? 하나로 팔았잖아. 하나로 팔았죠? 그럼 각각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전체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하나로 출발하면 하나로 봐요. 각각 팔면은 각각 하나로 보고. 포인트가 하나. 전체 하나. 자, 잠시 쉬었다 하죠.